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살림꾼 임예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 김성진 도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료대마왕 천용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수다쟁입니다. 이상호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팍도 버스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시내버스를 가장 마지막으로 이용해 본 게 언제세요? 저는 이번에 주제를 한다 그래서 2, 3일 전에 이렇게 좀 타봤어요. 일부러 조금 타봤는데 사실 그전에는 거의 이렇게 자가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근데 저는 옛날 생각도 나고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한두 번 타보셨으니까 예, 추억에 떠올려서 좋으셨을 것 같긴 한데 김 의원님은요?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탑니다. 선거철 때만 타고 아니요,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버스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네. 특히 이제 불친절 이럴 때는 한 번씩 타서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타보죠. 예. 그렇군요. 임 의원님은 언제 타보셨어요? 가장 최근에 탄 건 작년 선거 때 탔어요. 뭐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날이나 이럴 때는 낮에 시발지에서 타서 끝까지 가고 이렇게 선거운동 했었어요. 차원이신데요. 그렇죠. 대중교통 본래의 목적으로는 이용해 본 경험이 아주 드물지요. 네. 저는 안동에서는 시내버스를 탄 게 5년 전이었고요. 네. 이 대구에서는 종종 타고는 하는데 술 약속이 있을 때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자주 합니다. 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대중교통을 평상시에 이용하진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역의 시내버스들은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운송업체에 지원금까지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금에 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죠. 얼마 전 9월에는 경주시에서 이 지원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시민단체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내버스. 오늘 사생결담에서는 안동의 시내버스 문제와 함께 경북의 시내버스 문제의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계가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승객수도 감소했고 유류 비용은 증가했고 인건비도 증가하고 이래서 부담스럽다고. 적자를 보면 사실 기업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적자를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문 닫는 기업은 없어요. 차라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냐.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 한다 얘기만 하고 계속 되고 있지 않잖아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버스 정보 시스템을 올해는 도입하겠습니다. 야, 안동시의 그 아주 오래된 떡밥이다. 이 버스야말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공공인들, 공공 아닌 공공 같은 너. 벽지나 오지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영역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정말 이 BIS 체계가 딱 갖춰졌을 때 많은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실적 필요가 없죠. 아니에요. 버스에 보면 앞에 서 있어요. 옆에 있다가 버스 서 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할매가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렇죠. 슈퍼도 그렇게 다녀올 수 되는 있는데 거죠. 시내버스 눈물에 대한 사생결담. 임 의원님의 결담부터 듣고 갈까요? 닦아주기엔 내 코가 석자. 닦아주기에 내 코가 석자. 네. 어떤 뜻일까요?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승객수도 감소했고 그로 인한 뭐 유류 비용은 증가했고 인건비도 증가하고 이래서 부담스럽다고 매번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중교통이라는 게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했을 때 그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내 코가 석자인 거죠. 네. 최근에 경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상북도에 요금 인상 건의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네. 내용을 좀 보니까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에서 2,000원, 시외버스는 1,7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폭이 굉장히 커요. 네. 뭐 인상을 이렇게 요청한 배경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상이 되면 시내버스 요금이 택시 요금하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이게 대중교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지금 그 버스 운송조합에서 이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네. 건의서를 받아든 경상북도가 각 시군의 버스 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의서가 들어왔으니까 5월 정도에 이 요금 인상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는 게 뭐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어야 이게 버스 요금이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한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 얘기가 되려고 하면 내년 정도가 이게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죠. 그럼 내년 정도에는 인상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상이 되겠군요.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이런 요금 정도로 2,000원까지 가는 요금 정도로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의 어떤 상승 요인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버스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도 오르고 버스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때마다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경북 시군에 있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보면 지역에 토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보면 사실 기업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적자를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문 닫는 기업은 없어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적자를 본다는 게 이 적자 보조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자체에 요구를 하잖아요. 지자체가 이걸 보전해 줘야 된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를 이만큼 보고 지자체도 그 부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이 버스 회사가 그만두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만둔 버스 업체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한 군데 있어요. 경주의 새천년 미소 버스가 작년에 경주시 의회에서 보조금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됐을 때 매각하겠다고 지금 버스 뒤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렇죠. 경주의 새천년 미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도 수차례 제기가 됐었고 이걸 이렇게 가느니 그냥 털어버리고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중교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보전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냐. 공영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부족한지가 측정이 가능한데 버스 회사로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쓰여지는지 막 감사를 벌이기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버스 회사가 결국 적자 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나중에 최종 이 운행되는 원가 대비해서 버스 회사의 수익금 계산해서 지자체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적자라는 거는 사실상 없고 최소한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는 결국 운영이 되죠. 지자체가 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는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종합했을 때 이 적자 부분을 자치단체가 100% 책임을 진다면은 버스 요금 안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 버스 회사가 수익이 나는 부분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이 나는 부분을 특히 이 버스 회사의 대표라든가 그 경영진들이 자기 수익들은 안 가져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자기 수익을 가져갈 것 같으면 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면 이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은 저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공영제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늘 버스 회사가 먼저 반대합니다. 반대하겠죠. 예. 이익을 보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연말이 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전을 안 해주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도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천 의원님은 지금 공영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해보고요. 근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 서비스 부분인 것 같아요. 툭하면 노선을 바꾸고 이 바뀐 노선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사실인데 여기에다가 또 요즘 뭐 거의 다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 한다 얘기만 하고 계속 되고 있지 않잖아요. 천 기자님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네, 일단 안동시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그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버스 정보 시스템을 올해는 도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야, 안동시의 그 아주 오래된 떡밥이다. 시민들한테 뭔가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떡밥으로 이 버스 정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는 진짜 된다고 합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버스 알림 시스템은 이미 핸드폰에도 그런 앱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 이게 인터넷에 돈이 보니까 많이 들지 그 않습니다. 안동시 버스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베이퍼웨버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용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꼭 나올 겁니다라고 계속 떡밥만 던지는데 끝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인데 그게 오죽하면 안동 그 BIS 시스템은 베이퍼웨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동이랑 예천이랑 도청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통합버스 맞아요. 관리 네. 시스템을 좀 도입하기로 했고 네. 이걸 국비 예산 신청을 해서 국비에서 선정이 돼서 12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난해죠. 지난해 이 검토를 마쳤고 이제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실제 도입되는 시점은 올해 10월쯤으로 안동시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지진 않겠죠? 아니요, 이런 BIS 이 안내 정보 시스템은 예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있고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비를 6억 9천을 지원을 받고요. 도비를 4억 7,5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요. 예천군과 또 안동시가 합쳐서 11억 3,500만 원을 받아서 총 2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이렇게 용역이 다 끝나고 올해 뭐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게 또 떡밥이 될 수 있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는 올해 8월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다시 조금 한 2달이지만 이 예상 시점이 밀려났거든요. 시행 과정에서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또 조금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이 시점이다라고 정확하게 못 박지는 못할 것 그 같습니다. 업무의 절차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는 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느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그런 준비 단계들은 또 일정 부분 또 업체의 몫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아마 뭐 곧 되기는 되겠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요. 춥고 덥고 이럴 때 이용하면 버스 오는 시간이 안 나오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힘들고 그런 이거는 것도 좀 있죠. 빨리 좀 예.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보면 시도별 저상버스 보급률을 쭉 봤는데 경북은 10.3%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 위원님 왜 이렇게 낮을까요? 나아질 방법은 없을까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3%까지 이렇게 보급이 돼 있으니까 경북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데 현재 사실은 이제 안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2017년에 그 8대가 도입이 되었고 또 작년에 2대가 더 도입돼서 지금 현재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보니까 노선 같은 경우도 한 3개 노선 뭐 1번, 2번, 1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성인들이 많이 타는 쪽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이 저상버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낮다는 느낌들은 좀 있어요. 이게 뭐 좀 건강한 분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상버스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저상버스 넘어갈까요? 같은 경우는 이게 승강구에 딱 타서 그다음부터는 계단이 하나도 없는 버스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통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버스만 타면 사실은 그 안에서 위험 소요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휠체어 타신 분들 같은 경우도 리프트 한 번이면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타실 수 있고 또 노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뭐 안에서 그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임산부라든지 또 노인분들이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도입돼야 될 버스인 건 사실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문제는 있어요. 보니까 이게 도입에 대한 얘기는 벌써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CNC 연료 체계를 좀 바꿀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에서 이게 이제 버스 도입을 계속 좀 미루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여기는 디젤 엔진으로 계속 운행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그 차값 보통 우리가 버스 한 대에 한 1억 미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1억 넘어요. 예, 보통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 뭐 왔다 갔다 한다 보는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초저상 버스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3억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한 2~3배 정도이고요. 이게 또 도로가 좀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도로 사정이 안 좋아 버리면 차체가 이렇게 좀 상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버스 회사 입장에서 이게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부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고. 지금 저상버스는 특별 광역자치단체는 이제 보유 대수의 50%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3분의 1을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안동시가 규정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41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첫째 배 이상 비싸고 운행하는 과정에 이 기능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게 있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도 기피하고 또 기사들도 기피하죠. 이런 참 상황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저는 이 저상버스 도입에 여러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경북의 시군 그리고 경상북도가 이 저상버스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철학이 좀 부족하다. 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란 게 있습니다. 그 저상버스 도입도 그 중에 그 하나의 수단으로 있는 거고. 근데 이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을 보면 경북이 법정 기준 대수에 비해서 이 보급률이 64%에 불과합니다. 이 100%를 초과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경북은 이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다면 이 특별교통수단이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좀 미흡하다는 거는 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상버스 도입률 아까 김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걸 보면 이 도입률이 법적으로 충족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조금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을 적게 쓰는 거죠. 교통약자에 대한 철학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임 의원님 결어를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이 버스야말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공인 듯 공공 아닌 공공 같은 너. 지금 되게 작게 노래 부르셨는데 아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크게 다시 한번 네, 들려주실 다시 수 한번. 있어요? 공공인 듯 공공 아닌 공공 같은 너. 노래 못해서. 잘하시는데요. 이게 원래 썸 탈 때 그렇죠. 부르는 노래잖아요. 공공인 듯 공공 아닌 공공 같은 너. 네, 공공이라고 해서 보조금도 주는데 일반 이용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할 그래서 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나눠본 거를 딱 정리해봤을 때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공공인 듯 공공 아닌 공공 같은 너. 네. 네. 이어서 시내버스 눈물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담 이어가 볼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누가 죽이는 사람 없지 싶어. 누구예요, 우리 김 의원님을? 제가 이렇게 의원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이제 시내버스예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해결 못하는 것이 시내버스예요.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용하는 분들만 민원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버스 회사에 가면 기사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버스 회사 역시도 정말 황금 시대는 다 지나갔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제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교통행정을 하는 시군의 입장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 부서에 정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다 정말 살려주세요. 우리도 힘듭니다. 다 똑같은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도 힘들다, 저기도 힘들다 예. 그런 거군요. 근데 안동 시내버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기존 안동역 시내버스는 운송 3사가 공동 배차하는 형식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부터 이게 책임 노선제로 바뀐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없어질까 했는데 책임 노선에 따른 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안동시가 종전에는 이제 공동 배차제를 했어요. 네. 이것이 이제 1983년부터 34년 동안 쭉 지속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버스 회사에 있는 기사들이 계속 순환해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니까 노선 숙지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별로 얼굴이 익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얼굴 익은 사람인데는 좀 더 친절하고 얼굴 익지 않은 사람인데는 불친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동시가 중재를 해가지고 버스 3사와 합의를 본 것이 책임 노선제로 이렇게 했죠.
책임 노선제를 하니까 이제 버스 기사들이 노선을 익히는데 좀 낫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노선을 다니게 되니까 승객들하고 친밀감이 생겨서 좀 이렇게 불친절한 은행을 덜 하게 된다. 이런 게 있고 노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기사다 하는 것까지 어느 회사의 버스다 하는 것까지 명확하니까 그 어떤 시정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책임 배차제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른 불만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불만 사항은 없나요? 책임 노선제를 하게 되면은 또 한편은 이제 CS 이야기하는 거는 휴일일, 토요일, 일요일 또 출퇴근 시간에 탄력 배차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운송 원가가 절감되고 하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하는데 대신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정시에 오던 차가 휴일에 되면 시간이 바뀌고 그렇죠. 특별히 큰 행사가 있을 때 시간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승객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책임 노선제는 하되 탄력 배차제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운전하는 직업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님들도 물론 이렇게 근무를 하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또 이 버스는 공공 부분이고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에서는 이걸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승객분들은 너무 기사님이 혹시 불친절하거나 운전을 좀 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탄력 배차제까지 적용이 되면 같은 돈을 냈는데 나는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 못 이용하고 평소와 같이 그거는 기다려야 아마 되면 불만이 있을 것 주민들이 같아요. 승객들이 불편해하면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이 버스 정보 시스템이 아직도 도입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도입돼 있다면 언제 탄력 배차제를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을 하더라도 언제 버스가 오는지 그렇죠. 알 수 그 타기 있죠. 전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 BIS 체계가 다 갖춰졌을 때 보는 분들은 이제 학생이나 네. 이런 분들이지 많은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실제 필요가 없죠.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에 버스가 보면 앞에 그 써 버스 있어요. 정류장 옆에 앞에 있다가 가면, 버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아니지. 그러니까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할매가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렇죠. 슈퍼도 그러실 수 다녀올 수 있는 있는데 대신 이런 거예요. 특히 시골 쪽에는 일찍 나가 있는 거예요. 일찍 나가 있는데 이 탄력 배차제가 딱 적용이 되면 일찍 나가 있는 것이 소용이 없어지죠. 그래서 더 불편하겠죠. 근데 탄력 배차제는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2시간 노동이 2019년도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버스 회사에서 안동 같은 경우는 탄력 배차제를 전제하지 않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면은 기사가 더 많은 숫자의 기사가 필요해요. 안동시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대비해 갖고 16명의 기사를 더 채용을 그렇죠. 예, 했거든요. 채용을 해요. 그 그리고 전제를 할 노선수는 때에 줄여요. 예. 그 근로 시간을 이미 적용해 가지고 책임 노선제를 하게 되면 탄력 배차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근데 버스 그거는, 정보는 휴대폰으로 대부분 아니죠. 나오고 정류장 안 가서 쓰는 그 것이 화면에 아니고 탄력 보잖아요. 근로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탄력 배차제를 사실 근데 탄력 배차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저 수요에 적절하게 공급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배차하고 수요가 좀 적은 시점을 좀 빼고 이제 운송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면 훨씬 더 좋은 제도일 수 있죠. 이게 대도시에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여전히 이제 안동이나 우리 이 지역에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도입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이 지역의 현실을 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네. 예, 근데 김 의원님이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은 이 스마트폰 말고도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이 탄력 배차제를 시행하더라도 이 배차 간격을 어느 특정한 시점에 좁히게 되면 이 도착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변경돼서 다시 반영이 되거든요. 좁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늘리는 늘리는 것도 거죠. 다 그게 그러면은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죠.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다니던 시간이 있어요. 나머지를 모르는 사람, 그 정보를 미리 모르는 사람들은 통상적인 시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정보 접근권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면단위의 경우에는 마을마다 버스가 오는 길은 면단위 입구 쪽에 그 마을 입구 쪽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 회관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을 회관에서 그 이걸 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거나 오늘 이장입니다. 오늘은 버스 배차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그렇게 고민 자, 안 해도 네. 돼요. 다음 왜냐하면 하시오. 아니, 그게 왜냐하면 제가 동네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3만 원짜리 현수막 하나를 붙여놔 놓으면 네.
언제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언제는 어떻게 운행하고 이 운행 계획을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면 오며 가며 보다가 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라도 좀 해라. 맨날 가르쳐줘도 이 얘기를 몰라.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외할매가 이 사생결단 방송 시간을 마을회관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 정말요? 그걸 붙여놓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네 알아. 주민들이 그 시간 알고 있어요. 이제. 미리 해보셨네요. 네. 버스 정보도 탄력 예를 배치제가 들어서 된다면. 시골 같은 경우는 이걸 그렇게 이제 적용이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노인들은요 의외로 버스 시간표를 우리보다 더 잘 외워요. 그럼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좀 붙여달라는 얘기를 주민들은 하셔요. 네. 좀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도 될까요? 탄력 배치제점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안동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안동 지역에 운영되는 버스 3사의 지원금을 살펴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정 보조금인데 시내버스 3사의 총 100억 원 정도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마다 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천 의원님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나요? 네, 이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안동과 예천이 이 도청 신도시와 면단위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게 되고 노선을 개편하게 되면서 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이 늘어나면서인데요. 2016년에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 중에 비수익 노선 또는 이 오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면 이 손실 보상금이 4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18년은 58억 원 그리고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면 67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네. 그러면 오지는 다 버스가 다닐 것 같은 이 지원금을 보면 사실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네. 이걸 제가 봤을 때 시내 버스 회사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보조금의 종류가 오지 노선 손실 보상금, 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여기에다가 유가 보조금이 있어요. 네. 유가 보조금은 뭔가 하면 유류세의 일정 부분을 모아가지고 시내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차, 나머지 택시 이런 데까지 보조금을 또 지원해요. 거기에다가 운송사업 재정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지원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특수 요인이 뭔가 하면은 도청 신도시에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하느냐? 우리 도비와 시비를 말하자면은 도비 3억, 시비 9억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총 뽑아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137억이에요. 근데 이제 안동시의 버스가 몇 대냐?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124대예요. 그럼 한 대당 1억 1억 넘게. 넘 돈이 지원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버스 회사들은 이 지원을 받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합쳐서 정산을 딱 하면 이익이 특별하게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또 환수를 해요. 이게 표준 운송 원가의 총액을 탁 합쳐가지고 수익까지 계산해가지고는 다 주는 게 아니고 환수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바르게 할까 하는 것은 또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익이 많이 남으면 다시 시에 환수를 하고 이익이 안 남으면 시에서 재정 말하자면 보조금을 내리는 보조금을 거잖아요. 덜 주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할 바에야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뭐 노선 소유권, 기업 경영권은 다 예. 민간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다 가져와서 완전 공영제나 부분 공영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이참에 자꾸 보조금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버스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을 좀 대변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이해가 되는지. 여기 너무 그 대변하는 네. 말이 없었네요. 제가 버스 회사 사장이면 시민들로부터 욕먹지 싶은데. 그런가요? 이제 막 이렇게 비난의 화살이 예, 예. 이런 거죠. 내 돈으로 차고지 샀어. 그리고 내 돈으로 차를 샀어.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걸 돈 벌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 하려고 운행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자가용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난 이걸 팔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공공이래. 공공의 영역이래. 그래서 보조금을 줄 테니 이거를 운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공영제 개념이 도입된 건데 보조금을 줄 때 그냥 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를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이걸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해요. 근데 할 때 투자한 비용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거기다가 감안해 주는 거죠. 내가 애초에 이 돈을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은 요 정도의 수익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거야라는 것을 감안해서 임원진들의 급여에다가 그 수익금을 보태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버스 재벌이라고 맨날 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나니까 이 보조금을 받아서 임원진들의 이 급여는 과도하고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자꾸 자식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야. 그러니 이게 버스 재벌하고 뭐가 다르냐. 보조금 받아서 재벌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다. 이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분노가 생기지만 실제로 버스 사장 입장에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걷어서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근데 그건 모르는 분들의 일이잖아요. 또 비난받나요? 원리가 네. 사립 유치원 어디서 원장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딱 사립 유치원 문제. 초기에 국가가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공공이 이용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네. 그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신안군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86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국내 버스 22대를 다 그냥 군에 사버렸대요. 그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버스 노선을 그렇게 해서 32개에서 44개로 늘리고 운행버스도 22대에서 차를 10몇 대 더 사서 38대로 늘려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반 요금을 2,000원에 1,000원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65세 이상은 다 무료. 이렇게 되니까 2006년에 약 한 20만 명이던 그 이용객이 2013년에는 68만 5천 명으로 이렇게 급증했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77.4%가 전부 다 공짜 이용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안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이분들이 다 공무원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좀 좋아진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주위에서 단점이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 부담과 재정 부담과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신안군의 입장에서 나온 건데 버스 한 대당 운송 원가는 연간 5,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조금을 주고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그 2배에서 3배 가까운 한 1억 4천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작은 데는 이게 답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고려해봐도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김 의원님 결어 듣고 갈까요? 버스 회사나 기사나 또 승객이나 이 버스 문제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분들 불편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네, 이 신안군의 사례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시내버스 눈물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단 듣고 이야기 계속해보죠. 네, 시내버스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자동으로 가는 차가 아니다. 네. 이건가요? 앞서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 52시간제 도입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이 버스 서비스 질이 높아지려면 버스를 운전하는 이 운전기사가 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 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자꾸 비용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버스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버스를 운전하는 이 운전기사도 나 같은 시민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고속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과도한 업무 시간이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버스 기사님들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돼서 근무시간 제한이 또 없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아직까지 운송사업법상 이 버스 운전기사들은 근로시간 제한에서 포함이 안 되는지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군에 근무하던 시절에 운전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운행이 있으면 밖에서 근무를 하는 야간 경계 근무는 저는 군 생활 2년 동안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함께 싣고 가는 이 병력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최소 8시간 이상 취침 시간을 보장해주고 이게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버스 운전기사들은 격일제 근무라든가 12시간, 14시간 이런 근무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었던 거죠. 이게 법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이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300인 이상 이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이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이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또 50명 미만인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 주 52시간을 준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노동권도 보장을 하고 이 시민들의 서비스 질도 저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기사님들이 다 만족을 하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그렇게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도 같이 줄어드니까 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반개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 포항, 안동 이렇게 한 3군데 정도에서는 이미 이제 임금 협상이 좀 타결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 합치면 26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23개는 아마 올해 안에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고 좀 갈등이 생길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임금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이때까지 법적으로 제재가 없을 때는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제 근로시간이 결정되는 이런 입장이었고 2018년 이렇게 7월부터 이제 주당 68시간 이렇게 가고 그런 상황에서 안동시는 이미 2020년에 적용되는 52시간 기준에 맞춰서 이 노선에 다니는 버스의 어떤 운행 횟수를 조금 줄였어요. 3 내지 5회 다니던 것은 한 번 정도 줄이고 이래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16명의 기사를 추가로 이렇게 뽑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일 3회 다니던 노선 중에서 2곳이 1일 2회로 줄어든 거예요. 네. 이거는 아마 민원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돼서 아마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10번 이야기를 다니던 게 했습니다. 9번 다니면 불편이 크게 예. 있진 않지만 3번 다니던 게 2번 다니면 이거는 그럼 아침이나 저녁에 모든 업무를 해결해야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또 버스 3사 재정 보조금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스 노조도 사측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또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노조가 말하는 처우 개선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이 버스 공영제와도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 68시간 근무하면서 받던 월급과 52시간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장시간 일하는 걸로 몸으로 때워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 52시간 일하고도 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 업계의 이익과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영진들의 임금이나 수익률은 높게 책정해 놓고 일하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뭐 아주 최소한으로 책정해 놓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사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그 불씨가 나중엔 봐라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앞서서 신안군 사례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북에 있는 신안군과 규모가 비슷한 군 단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이 임금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안동과 같은 규모의 중소도시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업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이게 그 경상북도 안에서 보니까 업체가 3개인 데가 안동밖에 없고요. 네. 칠곡하고 한 2군데가 보니까 2개 회사가 운영되고 대부분은 1개 회사가 운영이 돼요. 근데 안동은 3개 회사가 물론 이게 좀 넓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세 개 회사나
이렇게 운영할 이유가 유독 안동만이 그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그렇죠. 없었겠죠. 돈이 돼서 그런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임 의원님 이야기하신 게 맞아요. 사립 학교를 세우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립 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안동은 세 곳이 있었던 거죠. 그 안동에서도 2016년도에 이렇게 도청 간의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버스에서 파업이 있고 나서 실제 용역을 해서 준공영제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재정 여건에 비춰가지고 이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거기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어떤가 하면은 버스 회사들은 말하자면 그 권한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근데 이 관리하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시의 주장에 따르면은 별도의 부서를 하나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아진대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할 때는 버스 한 대당 기사가 한 평균 1.7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치단체가 준공영제로만 가도 한 2.5명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버스 기사들의 어떤 복지 수준이나 처우 개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준공영제 시행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한 상황이에요. 준공영제가 좋은 거는 알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할 수는 승객들 없다는 입장에서는 좋죠. 버스 기사 입장에서 좋죠. 근데 이게 저는 네. 결국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공적 업무를 하고 계신 버스 기사들에게 굉장히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월급을 받아가도록 시와 도와 지자체가 방치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 고용했을 때 그만큼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있다면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도 일정 정도 그게 좀 검토가 되고 그 항목이 상당한 수준에서 좀 검토가 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 좀 보조를 해주고 또 나중에 준공영제로 오는 어떤 당연한 수순들을 좀 밟아나가는 게 그거는 좀 굉장히 옳은 거 아닌가 인도적인 싶네요. 입장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회사의 운영권은 기사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에서 다 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너무 그 민간 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 사업체에 이제 약간의 공공의 부분을 보조하는 정도에서 지금 그치는 요 구조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벽지나 오지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해놓지 않으면 이제 점점 도시, 농촌 인구가 줄어들 거고 향후에 점점 더 이렇게 그 교통약자들은 더 많아질 건데 지금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좀 놓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맞아요. 이게 철학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안동의 경우에 제가 타 지역보다 어렵다고 보이는 이유가 이 세 개 업체 걸 한꺼번에 다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준도 다 제가 깎일 거고 한 개 업체가 있을 때는 이 한꺼번에 이 지자체에서 공공에서 다 매입하고 이 사업을 하기가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세 개 업체 각각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철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네. 완전 공영제로 갈 때. 예, 예. 그렇군요. 천 의원님의 결어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공공성 보장은 적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학교와 이 버스의 예시를 들었는데 공공의 영역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면 결국에 이 세금, 예산에서 공공의 영역에 쓰는 돈을 정하는 것은 이 시민들의 합의거든요. 이것이 과연 공공의 영역에서 더 우선순위인가, 이것이 좀 후순위인가라고 봤을 때 버스가 대중교통이 그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지 않는다, 흑자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좀 논의하는 자리를 시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의 도의원님들께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의원님은 근데 적자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의원님의 결단 듣고 가죠. 예, 저는 버스는 인권이다라고 인권이다.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또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 생활에서의 평등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정의와 인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안동 같은 경우 보면 그리고 우리 이제 방송에 송출되는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농촌 지역이 이렇게 산재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지역들인데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편적인 이동권에 대한 보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보니까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양군하고 또 저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통 벽지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한 3-4번 정도 외출을 하시는데 대부분 다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데 왜 버스를 이용하냐면 그거밖에 없어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건 안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사실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권의 문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대중교통 문제가 뭐를 굉장히 확보해 줄 수 있냐면 그 농촌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그 지역은 철저한 소외 지역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거기서 못 살게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가 가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안동을 전체를 이렇게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이 정책은 버스 회사와 어떤 이 사업의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인권의 문제와 어떤 그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버스는 인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의원님이 이렇게 버스는 인권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안동 시내버스 이야기를 하면 이 행복택시를 또 그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17년 10월부터였나요? 농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이 행복택시가 운행이 되는 건데 10억 원을 들여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시의 발표를 봤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발표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지금 사실은 그 작년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보이고 작년에 보니까 그 한 14개월 정도 운행을 한 결과가 8,300회 운행에서 한 11,300명 정도 이렇게 그 이용을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14개 읍면으로 좀 느리면서 예산도 지금 10억 원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좀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되게 분명해 보이고 근데 문제는 왜 작년하고 똑같이 10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14개째가 느리면 예산은 조금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마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보할 생각들이 있지 않나 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행복택시가 1,000원을 내고 원하는 데까지 가는 그쵸, 게 맞나요? 예.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예, 거고요. 그런 방식이죠. 네. 근데 저는 행복택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새롭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거죠. 근데 싸게 치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을 한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 택시 해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 이동을 할 때 한 번에 7,000원 정도로 해서 연 24회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만약에 안동처럼 거리 불문하고 1,000원, 나머지는 보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요. 좀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여지가 많아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관광 행복 택시라는 건데요. 미터기 요금에 의해서 택시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정액제인 거죠. 거리, 구간 단위로 끊어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뭐 일정한 금액 얼만큼 낸다라는 것, 미터기로 계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이제 환승했을 때 버스에서 내려서 40분 이내에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요금을 감액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행복택시가 일선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행된 지 벌써 한 1, 2년 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시행착오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요. 지금이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행복택시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만 들었지 어르신들이 직접 이용하실 만족도를 듣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행복택시가 발전을 한다면 더 교통 약자분들은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동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봤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동의 경우에 제가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으나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의성군의 경우에 저는 버스와 택시도 대중교통이거든요. 두 개를 놓고서 함께 이 교통 체계를 좀 다시 좀 짜봐야 된다. 인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저도 장차 한 20년, 30년쯤 뒤 되면은 저는 자가용이 아니라 저도 대중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를 새로 한번 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준공영제로 인해서 그 버스 사업자한테 이익을 일정하게 보전해주고 거기에다 급여를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라면 저는 완전 공영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 의원님 말씀 딱 듣는데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안동에서 버스를 잘 이용할 일이 많진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언젠가는 이용을 하겠구나. 그렇죠. 대중교통은 정말 지금 뭐 일정 부분 어느 소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이다. 그러니까 저 한 근본적으로 30년쯤 뒤면 저도 다가가야 대중버스를 이용해야 돼요. 30년 뒤면 이제 환갑 갓 지났을 텐데. 제가 면허를 제가 정해놨거든요. 나는 몇 세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정해놨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인권을 생각하고 모든 이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무한정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도 결국은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고민을 나누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돼 나갈 거냐. 이런 중에서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과 버스 기사의 입장 동시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쩌면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늘 이 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적인 인프라가 없었을 당시에 민간의 모든 부분을 많은 부분을 맡겼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 정부나 이 지자체의 역할로 가지고 올 거냐 이걸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철학자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로 좀 고민해서 전체 어떤 그 패러다임을 좀 변화하지 않으면 향후에 그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여전히 대중교통이 필요성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게 사업에 여전히 대상으로 남을 수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정책적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무리로 임 의원님의 결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게 그 아까 제가 결단과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일수록 그리고 교통약자가 많을수록 버스 운송의 문제는 산업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언젠간 이용하게 될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또 총평 들어볼까요? 우리 문제가 너무 답답해요. 네.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근데 굉장히 좀 속 시원하게 한번 그 털어놔봤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이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좀 보고 버스 정책을 구상하는 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성 그 시내를 도는 그 버스를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트램을 깔아야 되지. 요즘 그래서 트램이 유행이군요. 이렇게 지선으로 안동도 심지어 하겠다고 얘기를. 이런 구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프로를 보신 분들은 버스도 타보지 않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버스를 타보시고 버스를 운행해 보시고 예산을 지원하고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한번 모이셔서 각자의 어떤 고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더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도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생결단에는 그런 해당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재밌을 좀 것 같은데요. 뾰족한 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네요. 네, 우리는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차를 탑니다. 그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택시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다면 과연 타게 될까요? 시내버스는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 시내버스가 불편함을 준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겠죠. 편하기 위해서 타는 시내버스가 불편함을 주는 시내버스가 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개선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